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13주차 강의로서 우리 교재 페이지 4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강의에 앞서 한두 가지 전달하고 이어서 본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달 사항으로 매주차 강의 청취할 때 공지사항도 확인하라고 했는데 확인하지 않은 분들이 한두 명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기말고사 치고 나서 최종 교수님이 성적 평가할 때 지금도 열심히 체킹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수업 태도 점수를 정확하게 부여할 것입니다. 그때 혹시 성적을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서 열람해보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했는 것보다 몇 점 적게 나왔다고 교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여러분들이 전달 사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공지사항을 확인 안 했는 결과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전달 사항은 이제 어느덧 한 학기 종강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있으니 끝까지 개인위생 철저히 해서 건강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본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의 슬라이드 메뉴의 타이틀을 보시게 되면은 제13장 뭐라고 동적 메모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이나믹 메모리라 그러죠. 그럼 이제 동적 메모리라 그랬는데 예를 들어 이거는 일종의 이제 소프트웨어 기법이지만은 우리가 컴퓨터 본체를 드라이브로 분해해 가지고 본체 맨 바닥에 보면은 넓은 기판이 하나 있어요. 그걸 우리는 컴퓨터 공학 용어로 메인보드라 그럽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주회로 기판이라 그러죠. 그러면 주회로 기판에 우리가 컴퓨터의 핵심 부품 몇 가지를 배치한 방법을 잠깐 언급하면은, 자, 맨 안쪽에 있는 게 이게 뭔데? CPU라 그럽니다. CPU. 즉, 우리말로 해석하게 되면 뭡니까?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이라 그래가지고 중앙 처리 장치라 그러죠. 이 CPU는 우리가 컴퓨터 부품 중에 가장 고가의 부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간격이 떨어진 위치에 여기에 뭐가 하나 딱 장착되어 있느냐, 요게 메인 메모리. 보통 여러분들이 우리 집 앞에 가게 컴퓨터 매장에 가게 되면은 사장님이 견적 뽑으실 때 요걸 뭐라 그런다, 그냥 간단하게 메모리라 그럽니다. 그리고 램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명칭은 뭡니까? 랜덤 액세스 메모리. 그러면 메모리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하게 되면 이거는 주기억 장치에 해당되겠죠. 그럼 주기억 장치는 메모리 종류 중에 구체적으로 뭐가 장착되어 있는데 D램이 장착됩니다. D램은 다이나믹 랜덤 액세스 메모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동적 메모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일정 간격이 떨어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성한 각종 자료라든지 또 처리된 정보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추후에 활용을 하려 그러면은 이걸 영구 보존을 해야 됩니다. 장시간. 그래서 그걸 어떤 매체에 보관을 하게 되는데 항상 파일 단위로 저장을 하게 되죠. 그죠? 그럼 그걸 보관하는 장소, 저장소가 결국은 보조 기억 장치 중에 하나인 뭡니까? 대표적인 게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라는 게 요게 놓이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 개의 주요 매체의 속도를 따져본다면 가장 빠른 거는 CPU가 되고 요것보다 조금 느린 게 주기억 장치입니다. 그 다음 야보다 좀 더 느린 게 뭐다? 하드디스크 드라이버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원리를 보게 되면은 항상 파일 단위로 보관되어 있는 하드디스크에 보관되어 있는 특정 자료라든지 뭡니까? 문서 자료라든지 프로그램을 먼저 읽어옵니다. 이 읽어오는 과정을 우리가 컴퓨터 용어로 뭐라 그런다? 로드 시킨다 그러죠. LOAD라 그래요. 적재시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에? 주기억 장치 어딘가에 적재를 시키고, 그리고 이놈을 또 연산 처리를 해야 되니까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걸 다시 어디에? CPU 내에 있는 기억 공간이 있어요. 그 기억 장치가 우리는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레지스터. 거기에 또 읽어 와야 됩니다. 또 이런 과정도 우리는 로드 시킨다 그러죠.
그럼 읽어오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뭔데? 로더라 그럽니다. LOADER이라 그래요. 그놈이 여기에 적재시켜 준다. 그러면 CPU 내부에는 크게 주요 3대 장치가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 들어보셔서 기억하시는가 모르겠는데, 대표적인 게 뭐다? ALU 장치가 있죠. 연산장치. 정확하게 산술 논리 연산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유닛, 그래가 제어 장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 장치가 하나 차지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뭐다? 레지스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면은 하드디스크에서 이미 파일을 램으로 올려줬는데, 램에서 다시 CPU로 또 그 파일이 들어가야 됩니다. 처리하기 위해 가지고는, 연산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상대적으로 중앙 처리 장치는 속도가 되게 빠릅니다. 근데 메모리 장치는 중앙 처리 장치보다는 느립니다. 그래서 CPU는 그 올라온 뭡니까? 이미 어떤 자료를 금방 처리하고 쉬고 놀고 있습니다. 그럼 메모리는 계속 CPU로 보내겠죠. 근데 이제 메모리가 CPU 속도에 못 맞추다 보니까 일정 시간은 CPU가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유유 시간, 아이들 타임이 생기겠죠. 그러면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뭐다?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비효율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엔지니어들이 연구해가지고 CPU와 램 사이에 또 새로운 메모리를 하나 이렇게 장착을 했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뭐다? 캐시 메모리라는 겁니다. SRAM을 써요. 그러니까 스태틱 랜덤 액세스 메모리, 캐시 메모리를 씁니다. 그럼 이 SRAM은 DRAM보다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에서 갖고 온 파일의 내용을 다시 SRAM으로 보냈다가, SRAM은 뭡니까? 속도가 램보다 빠르니까 CPU에 계속 빠르게 보내겠죠. 그러면 CPU는 놀 시간이 없어요. 축 잡고 일만 해야 되겠죠. 그죠? 일이 다 끝나면 다시 CPU에서 처리된 결과를 어디에? 다시 램으로 이렇게 보내주겠죠. 그죠? 그 다음에 램에 있는 걸 뭡니까? 컴퓨터 작업이 완료돼 가지고 이제 작업을 완전 종료하려면 컴퓨터 전원을 꺼야 될 거 아닙니까? 종료를 해야 되니까. 자, 요런 걸 우리는 세이브 시킨다, 저장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타이틀의 동적 메모리라는 개념은 이 전반적인 회로 구성도로 봤을 때는 어디에? 메모리에 해당된다. 그러면 메모리 이런 걸 통제하고 감시, 슈퍼바이저 감시, 제어, 컨트롤하고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거는 그 유명한 뭡니까?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래가 운영체제란 놈이 있죠. 그죠? 운영체제는 종류가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들이 가장 눈만 뜨만 접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개인 노트북도 그렇고 또 휴대폰에 있죠. 모바일에는 또 거기에 합당한 OS가 탑재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일반 PC는 우리가 쓰고 있는 게 뭡니까? 최신 OS가, 운영체제가 윈도우 10 버전이다. 자, 운영체제가 이 메모리를 할당하고 반납하고 다 합니다. 그러면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동적 메모리의 개념을 잠깐 알고 넘어가자. 그럼 동적 메모리가 뭔데? 했을 때 메모리의 유연한 관리라고 할 수 있으며, 이름은 멋들어지지만 그 원리는 뭐다? 생각보다 간단하다. 그래서 동적 메모리 할당이란 프로그램이 실행 도중에 동적으로 메모리를 할당받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프로그램에서는 필요한 만큼의 메모리를 시스템으로부터 할당받아서 사용하고, 사용이 끝나면 시스템에 메모리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결과적으로 메모리를 뭐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동적 메모리의 역할이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C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런 메모리를 할당받고 나중에 다 활용하고 반납받을 때 사용하는 라이브러리가 준비되어 있다면, 소위 말해서 함수가 준비되어 있다면, 그죠? 그래서 메모리 얼로케이션이라든지 또 반납할 때 프리 함수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는 저 뒤에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고, 동적 메모리의 개념은 바로 요런 거다. 알겠습니까? 뭐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더라.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이번 장에서 뭐다? 학습할 내용이라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죠. 요 내용은 우리 교재 페이지 교과서 489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학습 목표에 보니까 첫 번째는 동적 메모리 할당 개념을 한번 알아보자. 즉 이해하자 이 말이죠. 두 번째는 동적 메모리 할당 관련 함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걸 활용을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보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보게 되니까 동적 메모리 할당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보자 그랬어요. 방금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간단하게 개념을 잡아줬고요. 또 우리 교재 그 489페이지 가운데 보니까 학생 한 명이 손을 번쩍 들고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배열의 크기가 고정되어 있어서 너무 불편해요. 텍스트. 좋은 방법이 없나 물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답변하기를 동적 메모리를 사용하면은 크기에 맞는 배열을 동적으로 크리에이터 생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잠깐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타이틀이 이번 장에서 만들 프로그램을 크게 몇 가지,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490페이지 맨 위에 가시면은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뭐라고? 이번 장에서는 동적 메모리를 할당받아서 동적 배열을 만들어 보자. 첫 번째 요 나와 있는 텍스트 출력 화면 있죠. 이거는 동적 메모리 할당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다? 사용자가 원하는 크기의 배열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실습에서는 사용자에게 원하는 항목의 개수를 물어보고, 그래서 이 텍스트 출력 화면에 보니까 항목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물었는데, 자, 외부 함수 스캔앱을 통해가 입력을 받았겠죠. 3개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자, 요렇게 이제 우리가 항목 개수를 물어보고 또 입력을 한다면, 그리고 크기의 배열을 동적으로 생성하자. 동적 배열에 사용자가 입력하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다시 출력해보자. 요게 첫 번째 프로그램이 되겠다. 그래서 여기 구체적으로 보니까 항목을 입력하라 그러는데 10을 입력했고, 두 번째 항목 입력한 20, 세 번째 하니까 30 입력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출력 메시지 보니까 입력된 값은 다음과 같다. 얼마? 10과 20, 30. 그 다음 계속 하려면은 아무 키나 눌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게 첫 번째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그 다음 가운데 있는 거 여기 보니까 최대값 32,757이 있고, 계속 하려면은 아무 키나 눌러라 그럽니다. 이거는 우리 교재 보시게 되면은 크기가 1000인 동적 배열을 생성하고 난수로 채운 후에 그 난수 중에 최대값을 한번 계산해 보자면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한번 작성해가 자 컴파일을 해서 실행시켜가 이렇게 출력해 보라 이 말이겠죠. 그 다음 맨 아래쪽에 있는 요 문제는 491쪽 맨 위쪽에 보면은 동적 배열을 생성하여 영화 정보를 저장해 보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력 화면에 보니까 영화 정보가 1개, 2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자, 요것도 저 뒤에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다? 동적 할당 메모리의 개념이 뭔고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교재 페이지 491페이지 보면은 중간 부분에 가면은 2번에 동적 할당 메모리란 이렇게 개념 설명이 나옵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은 프로그램이 메모리를 할당받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스태틱, 아까 스태틱 메모리 그랬죠. 스태틱 SRAM, 정적과 그 다음 다이나믹, 동적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정적 메모리 할당이란 뭔데,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정해진 크기의 메모리를 할당받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뭐다? 메모리의 크기는 프로그램이 시작하기 전에 결정되며 프로그램이 실행 도중에 그 크기가 변경될 수가 없다. 이래서 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이 배열을 선언하면은 정적으로 메모리를 할당받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문에 나오는 요 그림이 있죠. 요 그림.
여기는 보니까 오른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메모리도 필요할 때마다 요청해서 사용하면 좋은데 켜놓고, 요거는 491페이지 오른쪽 맨 아래쪽에 보면은 그림 13.1에 동적 메모리의 필요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강의 자료 슬라이드 방금 우리 교재에서 살펴봤듯이 프로그램이 메모리를 할당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정적 메모리 할당법, 두 번째는 동적 메모리 할당법.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게 되면은 뭐라고 앞에 게 그대로 이어지죠. 첫 번째 정적 메모리 할당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적 메모리 할당은 교재 491페이지 가운데에 가게 되면은 예를 들면 뭐다? 아래와 같이 배열을 선언하면은 정적으로 메모리를 할당받는 것이다. 그 밑에 센텐스 문장이 하나 있는데 여기 자료형은 인테자형이라고, 그 다음 배열명은 뭡니까? SARRAY, 그죠? 그 다음에 대괄호 안에 뭐다? 배열 요소의 크기를 10이라고 줬습니다. 자, 요렇게 우리 교재에 선언해 있고 맨 끝에 세미콜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교재 보니까 정적 메모리 할당은 간편하지만 경우에 따라 비효율적일 수가 있다. 예를 들면 프로그램이 처리해야 하는 입력의 크기를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비효율적이다. 만약 처음에 결정된 크기보다 더 많은 입력이 들어온다면 처리하지 못할 것이고, 역으로 더 적은 수의 입력이 들어온다면 뭐다? 메모리 공간 낭비가 심하다. 그래서 맨 우리 강의 자료 아래쪽에 정리가 되어 있죠. 더 작은 입력이 들어온다면은 남은 메모리 공간은 뭐한다? 낭비가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 위에 보니까 슬라이드에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정해진 크기의 메모리를 할당받는 거, 이게 정적 메모리다. 그리고 메모리 크기는 프로그램이 시작하기 전에 결정이 되고, 처음에 결정된 크기보다 더 큰 입력이 들어온다면 처리하지 못할 수도 있더라. 그리고 더 작은 입력이 들어온다면 남은 메모리 공간은 뭐다? 낭비가 되더라. 자, 이렇게 요약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어가 봅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동적 메모리 할당은 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인데 491페이지 맨 아래쪽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다음 페이지 492페이지 맨 위쪽에 가게 되면은 요 본문 내용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492페이지 맨 위쪽에 보니까 뭐라고? 동적 메모리 할당, 다이나믹 메모리 알로케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이 동적 메모리 할당이란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이 실행 도중에 동적으로 메모리를 할당받는 것이다. 즉 유동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강의 자료에도 맨 위에 뭐라고? 실행 도중에 동적으로 메모리를 뭐다? 할당받는 게 동적 메모리 할당이다. 그리고 이놈의 특징은 사용이 끝나면 뭐다? 컴퓨터에 메모리를 반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재 492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하나의 그 명령문이 나와 있는데 인테자 아스테리스크 D 어레이 이꼴 뭡니까? 메모리 얼로케이션 갈로 열고 10 곱하기 사이즈 오브 갈로 안에 뭡니까? 인테자 갈로 닫고 세미콜론 이래 되어 있죠. 그럼 요 문장의 의미는 뭔데? 10개의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뭐다? 동적으로 할당받고 있다. 요 메모리 얼로케이션 알겠습니까? 자, 우리 오른쪽 프로그램을 보면 요 문장에 해당되겠죠. 그죠? 그래서 교재에 고려되어 있더라. 그 다음에 교재 보면은 동적 메모리 할당에서는 필요한 만큼의 메모리를 시스템으로부터 할당받아서 사용하고, 사용이 끝나면 뭐다? 시스템에 메모리를 반납한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필요한 만큼만 할당을 받고 또 필요한 때에 사용하고 반납하기 때문에 메모리를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즉 우리 강의 자료에도 여기 보니까 필요한 만큼만 할당을 받고 메모리를 뭐한다?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요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한 말이죠. 그리고 동적 메모리는 메모리 얼로케이션, 요 계열의 라이브러리 함수를 사용하여 할당받을 수 있고, 프로그램이 수행되다가 메모리 얼로케이션 함수를 만나면은 우리 요 오른쪽에 보세요.
자, 뭔가 프로그램이 오다 순서에 따라가 운영체제 OS한테 요구를 하죠. 여기 요구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메모리 할당이니까 메모리를 뭐 얼마만큼 동적으로 할당해 주시오 이런 요청이 들어가겠죠. 그러다가 이제 메모리를 시스템에서 다 쓰고 나서 더 이상 필요 없으면 뭐다 다시 시스템한테 할당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요구를 하면 운영체제는 할당을 하고 그 다음에 활용을 하겠다며. 그 소스 코드가 요거다, 요거. 근데 두 번째 조류 보니까 샵 인클루드 하고 뭡니까? std 라이브입니다. 이게 라이브러리. lib.head라고 되겠죠. 그죠? 요게 선언됨으로써 밑에 있는 그죠? 메모리 얼로케이션 요런 함수 같은 거 있죠. 요런 걸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함수들은 전부 여기에 다 들어앉아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요 그림은 교재에도 보시다시피 그림 13.2 거래가 동적 메모리 할당하는 걸 소스 코드와 그림으로 도식화해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래 나는데 여러분들을 이해하기 좋으라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동적 메모리 할당의 절차를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요 그림은 우리 교재 페이지 493페이지 맨 위쪽에 가게 되니까 그림 13.3 거래가 뭡니까? 동적 메모리 사용 단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우리 교재 왼쪽 492페이지 뭡니까? 아래쪽에 보면은 3번 그래가지고 메모리 얼로케이션과 풀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그래 놔놓고 거기에 내용이 있어요. 그거 잠시 보시게 되면은 동적 메모리 할당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자. 그 절차를 이제 우리 현재 슬라이드 보고 있는 이 그림이 되겠죠. 이 그림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동적 메모리 할당은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 절차와 비슷하다. 그래서 도서관에서는 필요한 책을 신청하고 현재 왼쪽 그림에 보니까 이게 도서관이라 치고 동적 메모리 1바이트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교재 보니까 책이 준비되면 받아오는 단계가 필요하다. 책의 사용이 끝나면 책을 다시 도서관으로 반납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동적 메모리 할당도 마찬가지다. 먼저 얼마나 할당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을 하고 라이브러리 함수를 호출하여 운용체제에게 메모리를 요청하는 단계가 필요하고 만약 충분한 메모리가 존재하면은 그 요청은 승인되고 즉 여유 공간에 있으면은 메모리가 할당되더라. 프로그램을 할당된 메모리를 사용하게 되고 사용이 끝나면 뭐다? 메모리를 다시 OS에게 반납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만약 메모리를 반납하지 않으면 뭡니까? 다른 프로그램이 동적 메모리를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면 비효율적이 될 말이죠. 따라서 반드시 동적 메모리는 명시적으로 반납을 해 주어야 된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래쪽 그림 보니까 동적 메모리 1바이트가 필요합니다. 요청을 하니까 사용 후에 꼭 반납하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메모리를 그림으로 이제 들고 가는 모양. 그 다음 동적 할당 받았다면 메모리를 반납을 한다. 반납하니까 뭡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죠? 자, 요렇게 한 사이클로 이루어진다는 거. 할당과 반납 과정. 기억하세요. 그 다음 넘어가면은, 자, 이번에는 명령 함수가 뭡니까? 메모리 얼로케이션 함수가 하나 딱 등장하고 아래쪽에 보니까 신텍스 구문이 있죠. 13.1에 메모리 얼로케이션 형식과 뭐다 예제와 설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493페이지 중간에 가게 되니까 그 뭐라고 나옵니까? 동적 메모리 할당이라고 나오죠. 그거 보니까 뭐라고? 동적 메모리를 할당하는 가장 기본적인 함수인 메모리 얼로케이션은 헤드 파일, 그 헤드 파일이 방금 앞전에서 얘기했듯이 두 번째 조를 보니까 std live.head 파일이죠. 거기에 헤드 파일의 원형이 정의되어 있고 바이트 단위로 뭐다? 메모리를 할당한다. 바이트 단위로. 아시겠습니까? 이해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형식이 보니까 보이드하고 아스테리스크 메모리 얼로케이션하고 갈로 하니 뭡니까? 사이즈 언더바 t 띄우고 사이즈 우갈로 닫고 세미콜론. 여기 사이즈 언더바 t는 부호 없는 정수 타입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보니까 사이즈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미 이제 수치가 여기에 이제 인자 값으로 들어가는데 만약에 100이 들어갔다. 그러면 100
100바이트의 공간을 요청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요 예제에 보니까 샵 include하고 std.lib.head 파일이 있네요. 방금 우리 교재에서 요게 헤드 파일이다. 요게 뭡니까? 메모리 allocation 요 원형이 요게 들어앉아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메모리 allocation 함수는 요청된 크기만큼의 메모리 공간을 찾아서 메모리 주소를 반환한다. 반환하는 게 여기 있대요. 알겠습니까? 단위는 바이트고, 따라서 메모리 allocation 여기처럼 100이라고 하면은 100바이트 공간을 요청하는 것이고, 만약 요청한 메모리 공간을 할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늘 값을 반환하더라. 여기서 반환하는 것은 보이드를 가리키는 포인트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보이드 포인트를 반환하는 것은 프로그래머가 메모리 공간을 어떤 자료용으로 사용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보이드 포인트는 다른 자료용의 포인트로 변경이 가능하고, 따라서 프로그래머는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자료용의 포인트로 변환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뭡니까? 함수 중에 프리 함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냐 하면은 494페이지 가보세요. 그거 가면 위쪽에 3번에 보게 되니까 동적 메모리 반납이라고 있습니다. 반납. 그거 먼저 보기 전에 그 위에 2번을 잠깐 보시면은 494페이지 맨 위에 동적 메모리 사용 그래가지고 뭐라고, 동적 메모리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동적 메모리 공간은 이름이 없다. 동적 메모리 공간은 오직 포인트를 사용하여 사용할 수 있고, 포인트를 학습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작업에서 했죠. 그래서 반환된 포인트를 통하여 메모리 블록에 데이터를 쓰고 읽을 수가 있다. 그래서 교재가 보니까 아즈테크 PI 파이라고 있죠. 이꼴 싱글 코테이션 마크 안에 소문자 A 세미콜론 문장이 있는데, 요걸 수행하게 되면은 동적으로 뭐다? 할당된 공간에 어디에 아즈테크 P에 우측에 있는 뭡니까? 문자 A가 저장되더라 이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3번에 보니까 동적 메모리 반납 그래가지고 우리 강의 자료 맨 위에 여기에 프리 함수가 하나 나와 있죠. 그죠? 요 함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프리 함수는 동쪽으로 할당되었던 메모리 블록을 시스템에 뭡니까? 반납한다. 그래서 우리 요 예제에 보니까 맨 아래줄에 보니까 프리 갈로 열고 P 갈로 닫고 세미콜론 있죠. 요게 바로 그거다. 그래서 설명은 PTR이 가리키는 포인트가 가리키는 동쪽 메모리 블록을 반납한다. 요 P가 가리키는 거. 물론 여기에 있는 거 요 100바이트가 여기 할당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캐릭터 형하고 아스텍 P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죠. 그죠? 여기서 이제 반납한다. 그래서 다음 같은 함수 운영을 가지고 면 여기서 PTR은 메모리 allocation이나 콜 allocation을 이용해 가지고 동적 할당된 메모리를 가리키는 포인트가 되겠더라. PTR이.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컴퓨터 시스템에서 동적으로 할당 가능한 메모리는 제한되어 있고, 따라서 할당받은 메모리의 사용이 끝났을 경우에는 반드시 뭡니까? 메모리를 다른 프로그램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반납해 줘야 되고, 프리를 호출할 때에는 할당된 메모리를 가리키는 포인트를 인수로 하여, 여기 보세요. 형식이 보니까 갈로 안에 아스테리크 PTR로 되어 있죠. 자, 인수로 하여 호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뭐다? 메모리 allocation이 반환한 포인트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고 그 다음 넘어갑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맨 위에 타이틀이 예제 샵 1이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495페이지 맨 위에 가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니까 교재에 메모리 allocation 1.c라고 있죠. 그 소스 코드 맨 위에 1행부터 마지막 몇 행? 19행까지 나와 있고요. 이걸 컴파일러가 실행하니까 출력 테스트 하면은 뭡니까? 소문자 A가 찍히고 아래쪽에는 계속 하려면은 아무 키나 뭐다 누르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맨 위에 두 번째 줄에 보니까 stdlive.head 파일이 있죠. 요거는 요걸 선언함으로써 저 밑에 우리가 활용할 뭡니까? 요 메모리 allocation이라든지 맨 아래쪽에 이게 프리 함수가 있죠. 그죠? 또 뭐 다음 슬라이드 여기 나와 있네. 중간에 exit 있죠. 그죠? exit. 자, 요런 함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allocation이나 프리 함수나 exit 요런 함수가 자, 요것 때문에
정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파란게 보시게 되면은 PC하고 이꼴 뭡니까? 갈로 안에 캐릭터 아스테릭 갈로 닫고 메모리 얼로케이션 갈로 열고 1 곱하기 사이즈 오브 갈로 안에 캐릭터 갈로 닫고 세미콜론 되어 있죠. 요거는 메모리 얼로케이션 1로 해줘도 됩니다. 1로 해줘도. 아시겠어요? 그 다음 아래쪽에는 if문을 여기까지 딱 썼습니다. 우갈로 닫고 여기까지. 자, 요 중갈로 시작하고 있죠. 그죠? 요 부분은 뭔데? 요, 비교 판단문이 하나 나왔는데 PC가 뭡니까? 늘과 같나 이랬죠. 이거는 뭐 하는 과정입니까? 항상 체크해야 된다. 체크.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메모리 할당 오류하고 EXIT하고 종료가 된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여기에 14행부터 보니까 아스테리크 PC 꼴 커티지 마크 A라고 되어 있죠. 세미콜론. 요거는 이제 포인트가 가리키는 교재에 요 아스테리크 PC 있죠. 포인트. 여기에 뭡니까? 소문자, 문자 A를 저장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프린트 F문에 해가지고 출력문이 나와 있죠. 퍼센트 캐릭터하고 오른쪽에 컴마 다음에 포인트가 가리키는 걸 여기에 대응시켜 가지고 뭡니까? 인쇄 출력을 하겠죠. 그 다음에 프리 PC 해가지고 반납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실행하니까 아래쪽처럼 이렇게 텍스트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게 되면은 이번에는 예제 샵 2라는 문제가 소스 코드가 나와 있는데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495페이지 맨 아래쪽에 가게 되면은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교재 보니까 5개의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동적 메모리 공간을 할당받고 여기에 1, 2, 3, 4, 5까지 정수를 한번 저장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요 소스 코드를 가만히 분석해보면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뭐 읽어보면 거진 이해가 될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중간에 여기 파이 변수가 하나 있죠. 여기서 요 포인트 파이는 5개의 정수 중에서 첫 번째 정수만을 가리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5개 정수 중에 뭐 예를 들어 여기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5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 파이는 요 5개 정수 중에 첫 번째 정수만 요 1을 가리킨다. 그렇다면은 다른 정수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사실 이것은 정수 타입의 1차원 배열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포인트 덧셈을 이용하여 접근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배열 표시를 사용하여 접근하여도 마찬가지다. 첫 번째 방법은 파이를 배열의 이름처럼 생각하여 py 자 pi 이꼴 pi하고 뭡니까? 대괄호 안에 1이라고 줬습니다. 요 오른쪽처럼 여기 주석문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자, 요렇게 접근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뭐다? 파이의 정수를 더하여 다음 객체를 가리킬 수 있다. 그래서 이 아스테리크 갈로 열고 파이 플러스 1 돼야죠. 거기에는 뭡니까? 기존 파이가 1이니까 1에다 1 다는 거 2죠. 거기에는 정수 2를 집어넣어라. 그 다음 또 하나 더 하니까 거기에는 3, 또 하나 더 하니까 여기는 4, 또 하나 더 하니까 여기는 5. 자, 요렇게 갈까? 그래서 요걸 마치 배열처럼 요렇게도 쓸 수 있다라고 오른쪽에 주석문을 달아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이 PI에 그죠? 정수를 더하여 다음 객체를 가리킬 수가 있고 어떤 방법이든지 연산의 결과는 동일하더라. 그래서 요 비교 판단은 파이가 널이냐 물었죠. 널이면 프린트 F가 메모리 할당 오류라 그러고 종료하라 이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동적 메모리에 1, 2, 3, 4, 5를 저장하는 문장은 반복 구문으로 작성할 수 있다. 그 반복 구문이 뭔데 여기 우리 교재 그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테저 i 세미콜론 그 다음 포 갈로 열고 i 이꼴 제로 세미콜론 요게 초기식이다. 그 다음 i가 5보다 작거나 같나 이게 뭡니까? 조건식이고 세미콜론 다음에 i 플러스 플러스 갈로 닫고 열이 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증감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포문의 안에 센텐스 실행할 문장은 중갈로 다음에 파이 대갈로 안에 i 이꼴 i 플러스 1 세미콜론 1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코드는 이제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은 동적 메모리 공간은 동적 배열로 간주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고 배열과 동일한 기호를 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표시해 놓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맨 아래쪽에 프리파이에서 반납이 이루어진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램 문제로서 사용자가 입력하는 크기의 배열을 뭐다 만들어 보자 이렇게 타이틀이 잡혀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인데요? 교재 498페이지 가보세요. 그거 가면 맨 위쪽에
내 문제를 실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동적 메모리 할당의 가장 큰 장점은 뭡니까? 사용자가 원하는 크기의 배열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실습에서는 뭡니까? 사용자에게 원하는 항목의 개수를 물어보고 그 크기의 배열을 뭐다? 동적으로 생성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출력됐다 하면 여기 보니까 항목의 개수는 몇 개냐? 3개다. 항목 정수를 입력하라. 10을 넣고, 그 다음 두 번째는 20, 세 번째는 30이다. 그리고 입력된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콜론하고, 자, 메시지가 출력되었고, 그 다음에는 10, 20, 30. 마지막에는 계속하려면은 아무 키나 뭐다 누르십시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걸 그대로, 소스 코드 작성했는 게, 다음 슬라이드 잠시 넘어가면은, 여기에 실어 놨습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490, 몇 페이지입니까? 8페이지 있죠, 8페이지. 자, 498페이지 맨 아래 소스 코드를 실어 놨습니다. 그거 보면은 교재 1행부터 몇 행, 22행까지 주어져가 있죠. 뭐 다른 거는 필요 없어요. 야, 자, 자료형 인테장하고 포인트 아스테리크 P 이렇게 선언을 했죠. 그 다음 또 인테저 정수형으로 변수 i와 아이템즈를 쓰겠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출력문에서 항목 개수는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화면에 출력되고 스캔F를 써가지고 뭡니까? 퍼센트 데시말 컴마 엠퍼사드 아이템즈. 자, 키보드에서 입력받으면 여기에 대입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P는 뭡니까? 갈로 열고 인테저 아스테리크 갈로 닫고 메모리 얼로케이션하고 뭡니까? 사이즈 오브 인테저 아스테리크 아이템즈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인자 값이 해가지고 뭡니까? 왼쪽 P에 대입이 되겠죠. 그 다음에 포문에가 뭡니까? 초기 값은 i는 0. 그 다음에 조건식은 i가 아이템즈보다 적을 때까지. 그 다음에 정감식은 i 플러스. 그리고 출력문에가 항목 정수를 입력하라 그러고 스캔F에서 입력을 한 다음. 요것도 배열처럼 썼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가니까 프린트F 출력문에가 슬래시 n 하고 입력된 값은 다음과 같다. 또 슬래시 n 좋습니다. 그 다음 반복문에 해가지고 자, 초기식은 i는 0 뭡니까? 조건식은 i가 아이템보다 적을 때까지. 그 다음에 정감식은 i 플러스 1이 돼가 있고, 그 다음에 출력문에 해가지고 %d 첫 번째 값을 여기에 대입해가 출력해 준다. 그리고 그 밑에는 또 출력문에서 슬래시 n 한 줄 띄워주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프리 P에 의해 가지고 뭡니까? 반납을 하게 되겠죠. 그죠? 자, 요렇게 소스 코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중간쯤에 보니까 스캔F %T하고 앰퍼사드 PI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거와 또 요 아래쪽에 보니까 프린트F하고 %T 뭡니까? PI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요거는 동적 메모리는 배열이라고 생각하고 사용하면은 편리하다는 걸. 자, 그 소스 코드를 요 두 개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면은 이번에는 램 문제 거래가 동적 배열을 뭐다? 난수로 뭡니까? 한번 채워보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랜덤 함수를 써가지고, 그죠? 그럼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499페이지죠. 그죠? 499페이지 맨 위에 한번 가보세요. 그거 가게 되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크기가 1000인 동적 배열을 생성하고 동적 배열을 난수로 채워보자. 그래서 동적 배열의 원소 중에서 최대값을 계산하여 출력하여 본다. 이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재 그 밑에 있는 출력 테스트 화면을 그대로 캡처다가 올려놓은 게 현재 우리 강의 자료 두 번째 나오는 요 이미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최대값이 얼마? 32,757이고 계속하려면은 아무 키나 눌러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윗줄에 정리되어 있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크기가 1000인 동적 배열을 생성하고 동적 배열을 난수로 채워보자. 이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동적 배열의 원소 중에서 최대값을 뭐 한다? 계산을 해서 출력하여 본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 부분 내용이 되겠고,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간다면은 우리 교재 페이지 499페이지 있죠. 그죠? 그 중간쯤에 가니까 뭐라고? 배열에서 최대값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일단 첫 번째 원소를 최대값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두 번째 원소부터 이 최대값하고 비교를 해서 두 번째 원소가 더 크면은 뭡니까? 최대값을 교차시켜 줘야 된다. 교차. 그러면은 우리가
강의 자료 다음 슬라이드 잠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니까 타이틀이 뭐라고? 동적 배열을 뭡니까? 난수로 채워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방금 뭐 교재에서 설명한 대로 두 번째 운수가 더 크면 뭡니까? 최대값을 교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교차하는 거는 다음 슬라이드 우리 소스 코드에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요 슬라이드는, 슬라이드 소스 코드 내용은 페이지 499페이지 중간부터 다음 페이지 500페이지 있죠. 그죠? 그 메뉴에 소스 코드 있죠. 에? 있죠. 그죠? 여기까지 내용이 되겠다. 그 500페이지 가니까 1행부터 마지막 29행까지 있죠. 타이틀은 동적 배열을 난수로 채워보자. 이래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싶은 거는, 자, 교재 499페이지 가니까 그 중간에 보니까 인테자 변수 맥스하고 이꼴 P0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열을 써가지고. 그러면 맥스라는 변수에는 배열 P0에 있는 값이 거기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 포문에 해가지고 i의 초기값은 1이고, 그 다음 i가 5보다 적으냐, 뭐 예를 들어 여기는 1000을 줬으니까 사이즈가 1000이 되겠죠. 전부 다 적으냐. 그 다음에 정감색이 i 플러스라고 되어 있죠. 매번 일씩 증가한다. 그 다음 if문에 해가지고 pi가 첫 번째 뭡니까? 난수 값이 max보다 크냐 물으세요. 크다. 그러면 그 다음 줄에, 그러면은 pi의 값을 어디에? max라는 방에다가 집어넣어라.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동적 배열의 사용이 끝나면은 프리 함수를 호출해서 동적 배열을 시스템에 반납해야 한다. 동적 할당된 메모리를 반납하지 않으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이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이 줄어들게 된다. 이런 걸 메모리 릭이라고 하고, 메모리 누수가 많으면 뭡니다?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뭐다? 소프트웨어가 불안전하고 컴퓨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유지 보수도 어렵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시스템에 동적 배열을 시스템에 반납하는 그 명령이 어디에? 우리 현재 우리 화면을 보고 있는 여기는 풀이라는 함수가 안 보이죠. 그죠? 그걸 보려 그러면은 뭐다? 다음 뭐다? 슬라이드를 보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메뉴에 여기 보니까 샵 인클루드 하고 마지막에 샵 디파인하고 사이즈 1000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저 앞에서 자 이렇게 디파인으로 정의한다. 이런 걸 우리는 사용자 정의 함수, 즉 기호 상수 정의 함수로서 자 배열 공간을 1000개 이제 이렇게 잡아준다라고 선언해 놓은 겁니다. 그럼 이런 사이즈가 1000으로 선언했으니까 메모리 올로케이션 요 안에 인자 값이 사이즈 곱하기 뭡니까? 사이즈 오브 인테저라고 되어 있죠. 요게 이제 요게 대입이 될 것이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이어서 그러면 맨 아래쪽에 보니까 pi 이꼬르는 랜덤이라고 되어 있죠. 자 무작위의 값을 뭐다 받아가 그 값을 뭡니까? pi 배열 공간에 뭡니까? 집어넣으라 이 말이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방금 얘기한 대로 뭡니까? 위에 프린트 F 문에가 최대값 퍼센트 D에가 맥스 방에 담아있는 최대값이 여기에 대응이 돼가 찍힐 것이고, 그 다음에 드디어 여기 와서 프리 갈로 열고 P 세미콜론 되가 있죠. 여기에서 메모리가 반납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물론 저 위에 이제 우리가 보고 있듯이 타이틀도 뭡니까? 앞에서 이어서 그대로 연속되죠. 동적 배열을 난수로 채워보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여기는 뭐니까 인테자 맥스에는 뭡니까? P0 값을 대입할 것이고, 포문에 해가지고 i의 초기값, i가 사이즈보다 적을 때까지 세미콜론 i 플러스 플러스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pi 값이 맥스 방에 들어간 것보다 크다. 그러면은 값을 교차하라 이 말이죠. 그 pi 값이 최대 값이니까 그게 맥스 변수에다가 집어넣으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요렇게 하나의 포문 다음에 나오는 실행해야 할 명령문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현재 요 보고 있는 요 부분은 뭔데요? 동적 메모리에서 뭐다? 최대값을 찾는 과정이다. 그러면 앞으로 살짝 앞 슬라이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가니까 맨 아래쪽에 포문 하나 있죠. 그죠? 이 내용은 동적 메모리를 뭐다? 여기 랜드 함수 있죠. 난수로 뭐 한다?
초기화시키는 과정이고, 그 다음 이제 위에 보니까 P 꼬르는 갈로 열고 인테저 아스테리크 갈로 닫고 메모리 얼로케이션 하고 인자를 사이즈 아스테리크 사이즈 오브 인테저 갈로 닫고 세미콜론 있죠. 요 부분은 동적 메모리를 할당하는 과정이다. 아시겠습니까? 자, 고래 이해하시고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게 되면은, 예? 다음 슬라이드 또 한 번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뭡니까? 구조체를 동적 생성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냐 하면은, 자, 우리 교재 501페이지 한 거 보세요. 우리 교재 501페이지. 501페이지 가니까 맨 위에 뭐라고? 구조체를 동적 생성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 보니까 뭐라고? 구조체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도 다음과 같이 할당받을 수 있다. 만약 구조체의 배열이 필요하면은 구조체의 크기에다 필요한 개수를 곱해주면 된다. 아래의 프로그램에서는 책을 표현하는 구조체를 정의하고 구조체의 배열을 동적으로 생성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강의 슬라이드 메뉴에 보니까 구조체 명령은 스트럭처하고 북이라고 하고 중괄호 다음에 인테저 넘버 그 다음에 캐릭터 타이틀 대괄호 안에 100 이렇게 줬습니다. 그죠? 그럼 이게 뭔데? 자, 동적으로 생성된 구조체 배열은 포인트를 통해서만이 뭐다? 접근할 수 있는 점에 유의하라. 그래서 P0는 첫 번째 구조체이고 P1은 뭡니까? 두 번째 구조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교재 중간에 그림 보니까 P, 오른쪽에 이제 넘버, 타이틀 두 개가 있는데, 그 그림이 우리 교재 현재 강의 자료 아래쪽에 있죠. 오른쪽에 넘버와 타이틀. 요 두 개는 뭡니까? 구조체의 멤버. 즉, 넘버와 타이틀은 요 북이라는 구조체의 멤버다. 다른 말로 변수에 해당되더라.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어서 뭐 한다?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넘어가 보겠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예제가 하나 등장합니다. 이 예제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인데요. 에? 페이지 몇 페이지에? 501페이지 한 거 보세요. 그 맨 아래쪽에 가니까 메모리 얼로케이션 4.c 소스 코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이걸, 자, 1행부터 소스 코드가 또 한 장 넘어가면은 29행까지가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첫 번째, 여기 보니까, 자, 요게 1행이고, 2행이고, 3행이고, 4행이고, 5행이다. 5행이 뭡니까? 스트럭처하고 북이라고 있죠. 그 다음 인테저하고 넘버, 그 다음 캐릭터하고 타이틀을 100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알겠습니까? 그럼 이 부분은 결국은 뭔데요? 이 부분은 구조체를 정의하고, 구조체 멤버는 뭡니까? 정수행 변수 넘버 요놈과 문자의 배열이 있죠. 캐릭터니까 타이틀이 있죠. 요래 두 가지다. 이해됩니까? 자, 그걸 의미한다는 사실. 그 다음에 12행에 가게 되면은, 여기에 스트럭처 북하고 뭡니까? 아스테리크 P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뭡니까? 포인트 변수를 선언하는 과정이다. 그 다음에 내려가서 14행에 보니까 P 꼬르는 뭐다? 갈로 열고, 스트럭처 북, 아스테리크 갈로 닫고, 메모리 얼로케이션 갈로 열고, 이 아스테리크 사이즈 오브 갈로 열고, 스트럭처 북 갈로 닫고, 우갈로 닫고, 우갈로 닫고, 세미콜론 되어 있죠. 그죠? 그럼 이 부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오른쪽 이 명령 형식에 해가지고 시작 주소를 구해가 좌변에 있는 P에다가 뭡니까? 집어넣어 주라 이 말입니다. 즉 대입하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14행 부분에 보게 되면은 방금 한 게 요 부분이 14행 부분인데, 요거는 메모리 얼로케이션 요놈을 이용을 해서 구조체 있죠? 요 구조체 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곱하기 2라고 되어 있죠. 구조체 두 개 분량의 메모리를 뭐한다? 동적으로 할당받더라면 이 메모리 분량의 시작 주소를 어디에? 좌변에 있는 P에다가 대입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 아래쪽에 if하고 갈로 열고 P 꿀 늘 우갈로 닫고 있죠. 이 센텐스는 뭔데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메모리 얼로케이션이 반환한 값 널인지를 뭐다? 검사를 하고, 만약에 널이면은 뭡니까? 메모리 할당 오류이기 때문에 메시지를 출력을 하고 EXIT를 뭐 한다? 호출해서 요 있죠? 맨 아래쪽에 EXIT 요걸 호출해서
뭡니까? 종료를 한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 다음 슬라이드 잠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소스 코드가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보니까 P 대괄호 안에 0.number equal 1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자 주석이 보니까 아셀크 P 가로 닫고 number equal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데, 요거는 동적으로 할당받은 첫 번째 구조체에 뭐다? 데이터를 대입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요 아래쪽 있죠? P1 칸 돼 있죠. 그죠? 요거는 우리 교재 그 소스 코드 중에 24행, 25행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뭔데? 동적으로 할당받은 두 번째 구조체에 뭐다? 데이터를 대입하는 과정이다. P1.number에다 2를 대입하라. 그래서 오른쪽에 주석문에 아셀크 P, 현재 포인트가 가리키고 있는 값하고 플러스 1을 해가지고, 뭡니까? 거기에다 2를 집어넣어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str, cpi라고 되어 있죠. 카피니까 P1점 타이틀에다가 요 자료 구조라는 요 문자열이 있죠. 그죠? 더블 커티지 마크 되니까 요걸 뭡니까? 복사를 때가 집어넣으라. 이 말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그 27행 부분 있죠. 27행. 그게 뭔데? 프리 갈로 열고 P가 되는데 갈로 닫고 요거는 동적으로 할당받은 공간을 사용이 다 끝나게 되면은 뭐다? 항상 시스템에 반납해야 된다. 그래서 프리 함수를 호출하여 여기에 있는 메모리 알로케이션이 할당한 공간을 뭐한다? 반납을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한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타이틀이 랩하고 동적 구조체 배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에 503페이지 가게 되면 맨 위쪽에 나와 있어요. 그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화 DVD를 구조체의 배열을 만들어서 뭐다? 정리를 하고 싶대요. 정리를. 그래서 영화의 개수를 사용자로부터 받았어. 즉 입력 받아라 이 말이죠. 그죠? 구조체의 배열을 동적 생성하고 여기에 모든 정보를 뭐다? 저장해보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보니까 출력 텍스트 한 번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뭡니까? 개수가 2개고, 에?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두 편을 이렇게 이제 실어놨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영화는 다음과 같은 구조체를 표현한다. 그래서 우리 교재 보니까 그 주석문에 영화를 구조체로 표현하는 그 센텐스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우리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게 되면은 소스 코드에도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건 뭐라고? 여기에 보니까 스트럭처하고 무비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 무비가 영화니까 영화를 구조체로 표현한다라고 주석문 달아놓고 요 아래쪽에 보니까 멤버가 2개 있어요. 즉 변수가 2개입니다. 그죠? 위에는 캐릭터 그래가지고 문자열을 선언했고 아래쪽에는 더블을 줬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평점이니까 뭐 예를 들어 4.50 이렇게 실수형이 들어가다 보니까 더블형을 줬습니다. 그죠? 그럼 위에 타이틀 이거는 영화 제목을 의미하고 아래쪽에 레이팅 한 거는 뭡니까? 영화 평점을 의미하더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제 영화는 요거와 같이 이제 구조체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구조체의 배열을 뭡니까? 동적으로 생성하고 배열 표기법을 활용해가 정보를 저장한다 그러죠. 그거는 이제 요 아래쪽에 가게 되면은 포문이 반드시 나올 겁니다. 반복문이. 반복문에 의해 가지고 요렇게 배열 표기법을 사용해가 정보를 저장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요게 현재 앞에 소스 코드에는 안 나와 있는데, 다음 슬라이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거 가니까 여기에 뭡니까? 포문이 딱 요래 정리가 되어 있네요. 그죠? 자, 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 다음에 갈로 안에 i equal 0, 초기식이 좋고, 그 다음에 중간에 세미콜론 다음에 i가 n보다 적나, 마지막에 i 플러스 논리 연산자가 들어갔는데, 요거는 조건식이 되고, 마지막 요거는 정담식이 된다. 그래서 아래쪽에 프린트 f 함수를 써가 출력문에 의해 가지고 뭡니까? 출력 텍스트 하면 가장 맨 위에는 뭡니까? 영화 제목이라는 콜론 이렇게 찍히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스캔F 함수에 의해 가지고 스트링의 값을 자 포인트 값에 첫 번째 배열에 타이틀을 집어넣어주면 그게 대입이 돼가 뭡니까? 첫 번째 영화 제목 콜론 다음에 뭡니까? 예를 들어 영화 제목이 뭐 언더
뭐 원더우먼이다. 그러면 콜론 다음에 원더우먼이 그렇게 출력이 돼가 나올 거고, 아래쪽에 보니까 또 역시 출력 함수 printf를 써가지고 스트링 코테이션 마크에 영화 평점 콜론이라고 줬어요. 그러면 평점이 이제 또 키보드를 통해가 스캔 F 함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요거는 평점 4.50처럼 실수값이니까 자료형이 어떻게 %LF라고 줬습니다. 플로팅 포인트. 그 다음 컴마 다음에 엠퍼사드 PTRI라고 해놨죠. 점 레이팅. 그러면은 이 스캔F 해가지고 평점이 들어오겠죠. 예를 들어 8.5람이나 그게 영화 평점 콜론 다음에 8.5가 이렇게 딱 찍힐 것이다. 우리 앞에서 우리가 출력하면 봤듯이. 아시겠습니까? 자, 요렇게 이제 계속되고, 그래서 우리 교재 맨 아래쪽에 가니까 스캔F하고 갈라는 뭡니까? 여기처럼 %하고 뭡니까? 뭐 S도 있고 LF도 있는데, S나 또 PTRI.점 타이틀을 사용하게 되면은 영화 제목 안에 스페이스가 있으면 입력이 안 된다. 공백. 그래서 get underbar S를 사용하면 뭡니까? 한 줄 전체를 받을 수 있지만 이전 입력에서 남은 줄바꿈 문자를 적절하게 삭제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교재 또 한번 보세요. 요거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 우리 이 소스 코드 보니까 이제 printf 문에 해가지고 윗줄에 뭡니까? /n 해가지고 이제 G를 띄워주고 줄을 이제 띄워주고 뭡니까? 요런 특수 개선을 넣고 또 for 반복문이 여기 들어가네요. 그죠? 그러니까 초기값 제로고, 그 다음에 조건식이 i가 n보다 적나, 정감식은 i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고, 동적 메모리를 배열로 간주하고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출력문 두 개가 나와 있죠. 영화 제목, PTRI.점 타이틀. 이렇게 이제 배열처럼 썼다. 영화 평점, 또 PTRI.점 레이팅. 그 다음 아래쪽에 printf 해가지고 요런 개선을 집어넣고, 요 아래쪽은 프리 함수를 써가지고 뭡니까? 반납하겠다. 이 말이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 페이지, 교재 504페이지 뭡니까? 소스 코드 맨 아래쪽에 해당되는 거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소스 코드 방금 우리 살펴본 거 요거는 우리 교재 몇 페이지? 앞 슬라이드도 마찬가지고 페이지 504페이지 있죠. 그죠? 그 중간에 내용하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게 되니까 504페이지 거기 소스 코드 동적 구주체 배열카메 하나 1행부터 40행까지 있죠. 그죠? 이 부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QA가 나오죠. 그죠? 자, 이번 그 제 13주차 강의는 한 장이지만은 내용량이 엄청나게 적습니다. 그죠? 동적 메모리만 다뤘기 때문에, 물론 뭐 정적 메모리 개념도 나왔다만은,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강의 내용 분량이 적으니까 요번 13주차 강의나 아마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아마 강의를 들었으리라 믿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 강의도 뭐 채 60분도 안 될 정도입니다. 그죠? 자, 어찌됐거나 뭐 짧지만은 또 강의는 또 뭐 다 끝나가게 됐고, 여기서 이제 교수님이 이제 마무리하고 싶은 거는 13주차 이제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까? 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되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학기도 막바지에 도달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준비할 때 우리 교재 제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마시고 복습을 잘 하고요. 기말고사 할 때 아무쪼록 여러분들 공부한 만큼 좋은 성적 거두시길 응원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무쪼록 장시간 강의 청취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이상으로 모두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